출발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의 정사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사마천 사기 봉기 강좌를, 그 중에서 오제 봉기 강좌를 제가 한 파트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면은 돌아가셔가지고 원문은 꼭 읽어보시고요. 이 자료를 해설하신 분은 바로 잘 낚시 이끄신 웅복 제한명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어폰을 꽂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리타이핑을 해서 다시 선생님께 원문하고 보내드려서 선생님이 다시 교정을 봐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할 겁니다. 저희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했죠. 요분이 이제 해설을 요것을 하신 겁니다. 사기, 오제, 봉기를 해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행간의 의미를, 제가 숨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를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의 최초 한무제명으로 쓰여진 사가 사마천이 쓴 사기 오제 봉기가 우리 동이민족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집의 역사인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써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 여기 보면은 큰 글자만 해석이 됐지, 여기에 들어있는 작은 글자, 이게 부연 설명이거든요. 이것을 해설한 사람이 국내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오직 웅곡 제한명 선생님만 해설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사기는 한무제명으로 사관인 사마천이 기술한 중국 최고의 정사로 한나라 무제 말기에 완성한 정사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기원전 141년에서 87년까지 살았으니까 사마천은 145년에서 기원전 86년 요 시기 말기에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사마천이 큰 글자는 썼어요. 오제봉기 제1. 요 지폐는 여기 보면은 배인. 세건과 정의는 당나라 때 사마정과 장수절이 설명을 붙인 내용입니다. 사마천이 실제로 쓴 글자는 요 큰 글자로 몇 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 다 송나라 때, 당나라 때, 그래도 AD 420년, AD 600년대 요때 살았던 사람들이 주해를 붙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주해를 붙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요것으로, 요 큰 글자, 사마천이 쓴 글자를 중심으로 보되 작은 글자도 1500년 전에 중국인들의 인식이다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폐 이렇게 배인화해서 요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원문은 생략하고요. 배인은 대체로 서씨의 뜻을 따랐다. 서는 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름은 따로 구분했다. 나머지는 다 배인의 해석을 기록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사상가들의 뜻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걸 오제봉기를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기는 적는 것이다. 오제봉기 이렇게 써있죠. 삼국사기. 본래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일은 왕의 모든 통치 기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라고 했다. 그리고 봉기라고 했다. 또 써서 관리하는 것이 다 사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왕의 문서를 말하는 기록이라는 말로 후대의 법도가 되었다. 이 사로는
그 거물의 통칭으로 북망을 뜻하는데 이렇게 종이를 옛날에는 이렇게 그거 뭡니까 이렇게 임금이 쓰는 종이는 그 실크를 이렇게 물종에다가 입혀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뭐 고려 백상지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얘기가 기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이 주한 주무 칙성대에 말하기를 요 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덕평이 어울린 임금의 자리로 제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 권련도의 덕이 온 천지에 짝이 되어 올바른 것이 있고 사사로움은 없다고 말했다. 우주 만물이 사사롭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다 공용한다는 뜻이다. 이러기를 쟤는 태사공이 지은 세본 네대례에 의하면 황제, 전업, 제국, 당뇨, 우, 순을 오제라고 썼으며 초주, 음소, 성균이 모두 같았다. 그러니까 사방 오제에 대해 설들이 많은데 정사에서 인정하는 오제는 전업, 제국, 당뇨, 우, 순 요 5명을 얘기한다고 특정을 한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송나라 때나 당나라 때 시대상에 사만 오제 우리 조상 중에 오제는 요게 통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덕배에 대해서는 덕행에 서로 짝이 될 만한 또는 어울릴 만하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 근거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왕국 상서 서문가 항포밀의 제왕색이 손씨가 지은 세 번에 같이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막을 삼았고 소, 전욱, 고신, 당, 우를 오제로 삼았다고 변기했다. 그래서 사막은 이렇게 태호, 복희, 연제, 신농, 황제 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오제 봉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요 황제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오제 봉기의 역사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대송지 3억에 이르길 천자의 일은 봉기라고 불렀고 그게 봉기다. 천자의 일이 봉기다. 사망 오제 봉기, 오제 봉기. 제후의 일은 세가라고 했다. 무슨 세가? 본이란 임금이 본래 내려온 세대 계열을 엮은 것이다. 그리하여 봉기는 다스리는 일을 말하며 모든 사건을 총괄에 처리한 것을 연돌로 묶은 것을 기라고 한다. 제는 순차의 목록이고 일이란 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제봉기 제1이라고 했다. 얘기에 제왕의 행동은 좌사가 썼고 말씀은 우사가 기록했다고 했다. 좌사, 우사. 좌사는 행동, 우사는 말씀. 좌는 양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기록하고 우는 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록한 것으로 말은 상서가 되고 일은 춘추가 되었다. 책에 춘추시에 좌우사를 두어서 사기라고 일렀다. 그래서 이 오제봉기를 기록한 그 내역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이제 본문이 딱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족 중국민족은 황제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됐다. 거기에 보면은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서 이름이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헌원이다. 그 중에서 요 앞에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황제자, 황제는 하고 이제 설명이 쫙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강이 이르기를 호가 용이다. 황제가 세근에 여기 보면 세근에 설명이 쫙 나오죠. 황제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토의 덕이 상서로움이 있어 흑색깔을 누렸다. 그래서 황제라고 불렀다. 황토 지방에서 태어나서 황제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또 신농이 화의 덕이 있어 화덕왕이라고 한 것과도 같다. 염제 신농이. 그래서 염제도 그런 연유로 해서 부른 것이다.
이로써 황제는 오제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대대대의 오제 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초조와 성균도 역시 그렇게 여겼다. 공황국가 한포밀 제왕대기 및 손씨가 조석을 한 계본에 다같이 복희신동 사망 황제를 사망으로 소고향 보신당 오를 오제로 여겼다. 주석의 용으로 부르는 것은 그 바탕이 유웅나라의 임금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헌원도 헌원 언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되었고 또 호가 되었다. 또 자전에 따라서 호가 재홍씨라고 불렀다. 유웅나라의 환한 언덕에 살아서 헌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헌원은 흔한 언덕의 언가 표기로 보여진다고 장명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여지지에 말하기를 탕록은 본래 이름이 팽성인데 황제가 처음에 도읍을 해서 용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황제가 처음에 도읍을 한 것이 팽성이다. 탕록이라는 거예요. 그 탕록은 우리가 치유한홍이 황제 헌원을 두들겨 잡은 데거든요. 근데 그 탕록이 이 우측에 보시면은 탕록이 지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 북경 옆에 있어요. 근데 지금 오제 봉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팽성이 바로 이 서주거든요. 서주. 처음에 여기에서 도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탕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서주거든요. 이게 팽성이야. 자료에다 보면은 팽성을 일괄적으로 중국 지명에 살아보면 전부 다 서주라고 나와요. 그럼 팽성이 탕록인데 여기가 서주예요. 초기에 황제 헌원이 처음 활동할 때의 지명이 탕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황제 헌원의 어머니가 태원 요 깃땅에서 잉태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산동성 수구라고 그러고 연주 복부 수구라고 하는 여기에서 출생을 해서 최초로 여기 탕록의 팽성에 도읍을 했다가 나중에 한안성 신정이라고 있어요. 용으로 도읍을 했다가 나중에 여기 황릉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서안 북쪽에 여기에서 죽어서 여기에 무덤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이게 헌원의 이동 경로거든요. 근데 지금 탕록이 여기 있다고 뒤로 가면 지명이 다 위쪽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탕록의 지명을 이동시킨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살펴보면은 황제가 유웅나라의 임금인데 소전나라 임금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소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잘 할 텐데 이 소전은 배달국 8세 안부련 한웅 때 여기입니다. 거기를 여기라 그래요. 안보련 한웅 때 여기 지금 현재 성서성 강수가의 군사 감독을 보낸 관료의 이름이 소전이에요. 태자도 아니고. 그 소전을 따라갔다가 요 일대에서 온갖 약초를 맛보고 동양의학의 시조가 된 사람이 바로 소전의 아들입니다. 그게 염제신농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전의 나라 임금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소전과 황제 헌원하고의 차이가 700년이 나요. 왜냐? 황제 헌원은 치우한웅 때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14대 한홍이요. 기원전 2707년에 제위에 오르신 분인데 8세 안부는 한홍은 그 700년 전 사람이거든. 그거를 이대로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중국 학자들이 요 뒤에다가 이게 설명을 달면서 소전하고 황제 사이가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700년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지들끼리 막 그냥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민족 사설을 알지 못하면 풀지를 못합니다. 부르기를 융이라 했다. 또 진훈씨라고 불렀고 또 재웅씨라고도 했다. 역시 재은씨라고도 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부보의 깃땅 들판에서 보니 이 깃땅 큰 번개불이 북두추성을 휘감는 영향을 받아 잉태하고 24개월 만에 황제를 수부 땅에서 낳았다. 이게 정상이 아니죠. 신격화 시켜놨을 수도 있고. 그럼 어찌됐든 이 깃땅은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깃땅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깃땅이 이거 보면 태원으로 나오죠. 상곡 태원, 하북 산서성.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은 여기 태원이 깃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요 도당시 요가 옛날에 통치하던 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잉태를 했다는 얘기예요. 또 수구는 노나라 동문 북쪽으로 지금은 연주 국부영 동북 용리에 있다. 수구에 나는 수구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태산 아래 곡부 있는 데 있어요. 여기 어딘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연주 곡부죠. 연주 곡부 동북 지역에 있는 수구에서 태어났다. 그 지역이 바로 산동성 여기입니다. 곡부. 곡부에 공자사당이 있죠. 그 지역 연마을에서 태어났다. 하느니 여기서 잉태해서 24개월만 여기로 왔다. 연주 곡부 동북 용리에 있다. 태어나자 가교관 모난 임금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상서로운 구름이 있었다. 토의 덕이 있었으므로 황제라고도 했다. 태산에 봉제를 올리고 정정에서 선제를 지냈는데 정정은 모산 북쪽에 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정정산이라고 써놨죠. 여기 태산입니다. 산동성이 가장 높은 산.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정산이라고 있고 태산이 있죠. 천재를 모시노. 왜 태산이 같겠어요? 북두 추성이 휘감아. 그 북두 추성은 뭡니까? 북극성 아니야. 북극성의 기운을 가지고 24개월 만에 그러니 여기서 태어나서 산동성, 곡부, 동북, 육리, 수구에서 태어난 과정을 1,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망 오제의 역사가 전부 다 동이의 작은 집의 역사라는 것을 자기들이 기록하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짧게 해서 지겹지 않게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